진짜 나 저녁 10시에 올 수도 있어. 자, 우리 원순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확통이야, 얘들아.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확통이고,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고1 과정 복습한 겁니다. 복습. 오늘 밑에서 풀었던 1일 10제, 1일 20제, 그것도 복습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확통의 진짜 시작입니다. 다시 1일 10제로 1일 10제로? 맞니? 아, 근데 니네는 수업이 3교시잖아. 그러니까 앞에 2타임이나 있어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까지 하면 이제 프린트는 오늘만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오면은 지난 시간에 내준 숙제 끝내고 그 다음에 1일 20제 풀고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나? 1일 15제는 좀 그렇지 않냐? 1일 15제는 좀 2층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각해놓고 그렇게 말하면은 좀 설득력이 없는 거야. 제 시간에 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아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내가 좀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지만 오늘 몇 시에 왔어? 6시 30분? 양호하네. 재현이는? 6시 45분? 10시 아 8시 45분.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 그럼 지난 시간에 순열 조합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경우의 수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할 수 있는 게 이거였어요.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언제 덧셈을 할 거고 언제 곱셈을 할 거냐. 이걸 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찌나 합의 법칙이 적용될 때는 어떤 접속사가 들어갔을 때? 네? 어떤 접속사가 들어갔을 때 합의 법칙을 적용해? 합은 이제 그게 틀렸죠? 또는이에요. 또는 김밥 또는 라면을 먹는다. 그러면 김밥의 개수랑 라면의 개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그리고 김밥 또는 라면을 먹는다. 그러면 김밥과 라면을 동시에 먹어요? 동시에 안 먹어요? 안 먹죠. 동시에 안 먹지. 그러니까 합해야 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하는 거예요. 맞니? 그 다음에 곱은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 그리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될 때, 동시에 선택을 할 때 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규칙은 경우의 수 확률을 하는 내내 계속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열은 무슨 뜻? 순열하면 무슨 뜻?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런 뜻이었죠. 순서대로 나열. 기호로 쓸 때는 N, P, R 이렇게 썼었고 이것을 준이야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몇 팩토리얼분의 몇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죠? 준영이 그러면 만약에 10p3 같은 걸 만나면은 3팩토리얼분의 10팩토리얼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10p3이면은 10부터 시작해서 몇 개만 곱하는 거야? 3개만 곱하는 거야. 19, 8에서 끝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팩토리얼로 표현하면은 10팩토리얼을 뭘로 나눈 거예요? 7팩토리얼로 나눈 거잖아.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하면 나오는 숫자야? 10에서 3을 빼면 나오는 숫자지. 그러면 준영아 NPR을 식으로 표현하면 분모를 몇 팩토리얼을 넣어야 돼? 그렇지. 그거분의 n 팩토리얼. 이게 순열이다. 그치? 순열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 조합은 가연아 내가 뭘 정해줄 필요가 없을 때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을 때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순서 상관없이 뽑는다. 이게 조합이었고요. 얘는 계산할 때 일단 순열을 계산하죠. 일단 순열을 계산하고 밑에다가 재현아 순열에서의 이 뽑힌 알개들 사이의 순서를 없애준다라는 의미로 밑에다 뭘 넣어? 알개들 사이의 순서를 넣어야지. 알개를 배열하는 순서가 뭐야?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그쵸? 맞지? 아 이재현 저거 6C2가 뭐냐 재현아?
그러니까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지? 맞지? 그래, 문자라서 그런 거지? 숫자로는 잘하지?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럼 오늘 배울 것들은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 원순열을 배울 겁니다. 원순열. 순열은 순열인데 원이 붙었죠? 원탁에다가 배열하는 거야. 원탁에다가. 자, 예를 들어 원탁이 이렇게 있어요. 원탁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5명의 사람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한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호철아,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원래 어떻게 계산하지? 5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죠. 5명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자, 그런데 내가 이 원탁에다가 A, B, C, D, E 5명을 배열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세요. 지금처럼 A가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A, B, C, D 5명을 배열하는 경우와 A를 여기를 A라고 하고 A, B, C, D, E 이렇게 5명을 배열하는 경우와 이게 다른 경우라고 봐야 될까요? 같은 경우라고 봐야 될까요? 같은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딱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만약에 어진이가 A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진아, 네가 여기에 딱 앉아있어. 그러면 네 왼쪽에 B가 있고 네 오른쪽에 E가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한 칸씩 옆으로 이렇게 돌았어. 여기 어진이가 앉아있고 네 왼쪽에 B가 있고 네 오른쪽에 E가 있는 거잖아. 아까랑 다를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원탁에 앉히게 되면 5명을 앉히면 이런 방식으로 똑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생길까? 한 칸씩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5명을 앉히게 되면 똑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5 팩토리얼을 똑같은 게 5개 발생해서 5로 나눠. 그럼 결국 뭐가 돼, 서준아?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순열의 기본은 원탁에다가 n명을 앉힌다라고 하면 n 팩토리얼이 아니라 n에서 1을 빼고 팩토리얼을 해줘야 된다. 이게 원순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본 것처럼 n명을 앉히면 똑같은 경우가 n개가 생기거든. 그래서 n으로 한번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n 팩토리얼을 n으로 한번 나눠가지고 n-1 팩토리얼 이렇게 써주는 것이 원순열의 기본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19쪽으로 가볼게요. 19쪽. 자, 19쪽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았는데 일단 그러면 다른 조건 없이 이렇게 그냥 8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 앉는 전체 경우의 수가 성빈아 몇 가지라고 말해야 돼? 8명을 원탁에 앉혔다. 응? 8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뭐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8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8팩토리얼이고 8명을 원탁에 앉히면 이렇게 둥글게 앉잖아. 그지? 똑같은 게 8개 생겨가지고 몇 팩이 된다? 7팩이 된다. 그죠? 7팩이 돼요. 자, 근데 1번 질문은 뭐냐면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여 앉는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복습한 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웃한다 그러면 여학생 3명을 어떻게 하죠? 묶죠. 그죠? 여학생이 3명 있고 남학생이 5명 있는데 여학생 3명을 이웃하게 하고 싶으니까 여학생 3명을 묶었어. 묶으면 이거 몇 명 취급해? 이거 1명 취급해. 그지? 그럼 전체가 몇 명이라고 봐야 돼요? 6명이에요. 6명. 여자 3명이 1명이 됐으니까 6명이야. 근데 이 6명을 윤소라 어디다 배열을 하니까? 원탁에 배열을 하니까 6명을 원탁에 배열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쵸? 1을 빼고 팩토리얼이니까 5 팩토리얼을 해야 되겠죠. 그쵸? 맞죠? 그래서 요 6명을 원탁에 딱 앉혔어. 근데 실제로는 여자들 3명 이렇게 붙어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웃탁에 줄 세울 때 항상 그 붙어있는 애들끼리도 순서를 정해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에 뭘 곱해주면 돼? 3 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 이제 요 정도는 외웠죠? 5팩이 얼마지? 120. 3팩은 6 곱하면 720. 그치? 요게 1번 답이고요. 자, 두 번째. 나왔다.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는데 기억나죠? 윤서야, 이웃하지 않게 라고 하면 네 머릿속에는 무슨 키워드가 떠올라야 돼? 비슷해. 가림막이랑 비슷해. 칸막이, 그치? 칸막이가 떠올라야 돼요. 여학생들 3명이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누가 칸막이가 돼줘야 돼? 남학생들이 칸막이가 돼줘야 돼. 그래서 칸막이가 되는 남학생들을 먼저 세우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남학생들을 칸막이로 먼저 세울 건데 역시 원탁에다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영아, 남학생 5명을 원탁에 앉힌다.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4팩토리얼 해서 남학생들을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자, 이렇게 원탁이 있고 여기 남학생들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 이미 앉았어. 남학생 5명이 이미 배열이 됐어. 그러면 이 남학생들이 이제 칸막이들이란 말이야. 칸막이가 이렇게 5개 쳐져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원탁이잖아요. 그럼 칸막이 5개 사이사이에 공간이 몇 개 만들어졌다? 5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5자리. 이 5자리에다가 여학생들 3명을 배치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해? 자리는 5자리인데 여학생 3명만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답이 되는 거고, 결국 달라진 거는 원탁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요것만 달라진 거죠. 요것만. 그지? 요거 달라졌고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서 뭐가 달라졌어? 이게 만약 원탁이 아니었다면, 일렬로 배열하는 거였다면 남학생 5명이 요렇게 배열돼가지고 칸막이가 이렇게 되면 빈 공간이 몇 개 생겼겠어? 일렬이었을 때는. 그치? 그때는 빈 공간이 6자리였겠죠. 그쵸?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원탁이 아니라 일렬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때의 답은 남학생들 세우는 게 5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여학생들 세우는 게 6P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지? 근데 지금 원탁이기 때문에 자, 앞에 게 4팩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공간, 빈 공간의 개수가 하나 줄었죠. 그치? 이렇게 원탁이 안 친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 맞게 원순열을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자, 내려가 볼게요. 이런 게 원순열 문제인데 밑에 17번 문제로 가보면 17번에 1번을 봐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앉는데 근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마주보고 앉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먼저 원탁에 앉힌다고 생각해봐. 그럼 몇 명을 배열하는 거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2명이지. 2명을 원탁에 배열하죠. 준영아, 2명을 원순열로 배열한다 그러면 몇 가지야? 2명을 원순열로. 만약에 5명을 원순열로 배열하면 5에서 1 빼고 팩토리얼이잖아. 2명을 원순열로 배열하면 그죠? 2에서 1 빼고 팩토리얼이니까 그냥 1 팩토리얼이잖아. 한 가지야, 한 가지. 생각해봐. 여기에 할머니 앉은 거랑 맞은편에 할아버지 앉은 거하고요. 반대로 뒤집힌 거하고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치? 할아버지가 위에 앉고 할머니가 아래에 앉아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원탁에다가 앉힌다 라고 하면 서준아,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앉히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야. 그러면 여러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앉으려면 여기 자리, 나머지 자리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막 이쪽에다가 막 3자리하고 이쪽에다 한 자리 하면은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봤다라고 이렇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봤다라고 볼 수 없지. 그지? 그래서 마주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평하게 자리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지금 남은 자리가 4자리고요. 4자리에다가 나머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앉았으니까 남은 4명의 가족을 4자리에 배열하면 되지. 그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나머지 4명을 배열할 때 어쨌든 원탁에 배열하는 거잖아. 근데 이것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원순열로 봐서 3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4명을 배열한다 해서 4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게 맞느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뭐가 맞겠니 여러분? 호철이 4팩이 맞을 것 같고
3팩이 맞을 것 같아. 가연이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있어. 거기서 나머지 가족들 앉혀. 이거 4팩이야 3팩이야? 4팩. 어진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순 없다. 그지? 네, 해봐 너가. 어진아. 아까 원순열에서 1을 빼는 이유가 뭐였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에서 옆으로 한 칸씩 이렇게 옮겨도 경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줄 세우는 것보다 줄어들었죠, 경우의 수가. 그럼 자 지금 생각해봐.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고정이 돼 있죠. 그러면은 나머지 4명의 가족이 A, B, C, D 이렇게 앉았을 때하고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해가지고 A, B, C, D 이렇게 앉았을 때하고 이게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탁에 앉히지만 이미 원탁에 누군가 이미 앉아 있잖아. 누군가 이미 고정이 돼 있잖아. 그 상황에서 나머지 인원들을 원탁에 앉힐 때는 원순열로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히는 경우는 한 가지고요. 나머지 가족들을 앉히는 경우는 4팩토리얼로 쓰시는 겁니다. 4팩토리얼.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4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웃한다. 요거는 누가 해볼까? 연희가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할까, 연희야? 묶어요. 묶어서 한 명처럼 취급해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나머지 가족이 4명이 더 있잖아. 그지? 그럼 전체를 몇 명이라고 봐준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명 쳐줘야 될 거 아니야, 묶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을 앉히는데 어디에? 원탁에 앉히지? 그러면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원순열이니까.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붙어 앉아있긴 하지만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게 몇 가지? 2가지. 2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끝났죠? 그죠? 이게 답이에요. 원탁에 앉혔고 붙어있는 이웃한 사람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해서 4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8번이 약간 어려운데 18번 문제를 보면 중국인 2명과 일본인 6명이 원탁에 둘러 앉아요. 근데 중국인 사이에 3명의 일본인이 앉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그 전체적인 상황을, 실제 상황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자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봐. 중국인이 2명이 있고 일본인이 6명이 있는데 중국인 사이에 일본인이 3명이 앉는다 그랬잖아. 근데 일본인은 총 합쳐서 6명이죠. 그럼 생각해봐. 내가 중국인이야. 그럼 내가 중국인이고 저기 중국인이 한 명 더 있어. 그럼 나랑 저 중국인 사이에 일본인이 몇 명 있어야 돼? 여기 3명 있어야 되죠. 근데 일본인이 다 합쳐서 6명이라며. 그치? 그럼 이쪽에 일본인이 3명이 앉으면 이쪽에는 몇 명 앉아? 이쪽에도 3명 앉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 말은 28번의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결국 이 말대로 사람들을 앉히면 중국인 2명은 어떤 위치에 앉을 수밖에 없니? 마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해되니? 중국인이 2명이고 일본인이 6명인데 중국인과 중국인 사이에는 3명의 일본인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중국인 오른쪽에도 3명, 중국인 왼쪽에도 3명 이렇게 돼야지 3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 28번 문제는 뭐랑 똑같은 문제야? 27번의 1번과 똑같은 문제예요. 그지? 그렇게 다르게 말을 했지만 결국 따져보니 18번이랑 17번의 1번은 같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중국인 2명이 마주 보고 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17번에 1번 풀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겠지. 자, 하윤이가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중국인부터 배열하자. 중국인은 몇 명? 중국인이 2명인데 그걸 원순열로 배열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테이블에 이제 원탁에 이렇게 중국인이 여기 한 명 고정, 여기 중국인이 한 명 고정, 중국인 2 고정돼 있고 남은 자리가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이 6자리에 일본인을 앉히지.
이거 원순열이라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요렇게 가는 거지, 그치? 뭐 의문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없어요? 표정, 얼굴에는 의문이 가득한데 지금. 중국인을 먼저 배열하는 게 여기까지잖아, 그치? 근데 중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3명의 일본인이 앉아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얘랑 얘 사이에 3명이면 이쪽도 3명이고 이쪽도 3명이 돼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고 일본인이 6명이니까.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림에 요 빈자리 6자리에 일본인들을 앉히는 것은 한 칸씩 이동해버리면 다른 경우의 수가 된다니까. 고정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원순열 아니고 그냥 순열로 계산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그러면 답은 7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게 원순열 문제다. 넘겨볼게요. 20페이지는요. 원순열의 응용 버전인데 지금 봐봐. 이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탁자가 있는데 이게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예요. 그리고 한 모서리에 2명씩 앉아요. 그럼 초우야, 이거는 원순열로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일단은 원순열로 봐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원순열로 본다는 얘기는 10명을 원순열로 돌린다. 그럼 몇 팩이야? 9팩토리얼이지, 그치? 일단 9팩토리얼이라고 쓰는데 9팩토리얼이 그대로 답은 아니에요. 왠지 설명해 볼게요. 왜냐면 9팩토리얼이 답이 되려면 아까 우리 원순열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 여기 A가 앉고 여기 B가 앉고 여기 C가 앉고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서 앉는 경우랑 한 칸씩 옆으로 밀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어야지 원순열인 거잖아. 그치? 근데 자, 지금같이 이렇게 앉았을 때는 연희야, A의 짝꿍이 누구야? B지. 근데 옆으로 한 칸씩 밀었어. 옆으로 한 칸씩 밀면 A가 여기 앉게 되고 B가 여기 앉게 되고 C가 여기 앉게 되고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B의 짝꿍이 누가 돼요? C가 되지. 아까랑 짝꿍이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파랗게 쓴 거랑 빨갛게 쓴 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야. 근데 만약에 한 칸 더 돌았어. 한 칸 더 돌아가지고 여기에 A가 오고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C가 오고 이렇게 돌았어. 그러면 다시 짝꿍이 아까 파랑으로 쓴 거랑 어때요? 같아졌죠. 그럼 파랑으로 쓴 거랑 초록으로 쓴 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원순열로 시작은 하되 서로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2가지가 왜 발생했느냐? 이 테이블에 한 모서리에 자리가 몇 개 있으니까 2자리 있으니까 서로 다른 게 2가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정사각형 테이블인데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3명 이렇게 앉힌대. 이것도 일단 시작은 뭘로 해? 원순열로 해. 그러면 가연아 몇 팩으로 시작해야 돼? 이렇게 생겼으면 몇 명이야 지금? 11팩으로 일단 시작해야죠. 그죠? 근데 11팩인데 11팩이 그냥 답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되는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한 모서리에 몇 명 앉았어? 3명 앉았지. 지금 얼마 곱해? 3 곱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다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게 되었을 경우에는 원순열을 이용하긴 하되 자, 한 모서리에 앉은 사람이 2명이면 곱하기 2, 3명이면 곱하기 3을 한다. 여기까지 오케이? 준영이 알겠어? 그럼 우리 준영이는 똑똑하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걸 물어보면 자, 요렇게 생겼다 테이블이.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을 앉혔어요. 자, 일단 얘도 출발은 어떻게 할까, 준영아? 몇 명이야? 근데 일단은 무슨 순열로 봐야 돼? 원순열로 봐야 되니까 뭘로 시작해? 9팩토리얼로 시작을 해요. 그쵸? 자, 근데 이번에는 서로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발생할 것 같아? 자, 준영이가 여기 앉은 경우랑 여기 앉은 경우랑 같겠니? 다르겠죠? 그럼 네가 여기 앉았어. 같겠니?
달라요. 그럼 네가 여기 앉았어. 이것도 기존에 나왔던 경우들이랑은 달라요. 얘는 어때? 달라요. 네가 여기에 오게 되면 여기에 앉는 거는 여기에 앉는 경우랑 어떨까?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달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가지 생겼어? 5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다각형이라면 정오각형이나 뭐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 이런 거라면 그냥 한 모서리에 몇 명 앉았나 이걸 곱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직사각형 형태 있죠? 직사각형 형태일 때는 자 이렇게 대각선 딱 잘라줘가지고 요 절반에 해당되는 요만큼의 숫자를 곱해주시면 이게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치? 원리는 계속 말한 것처럼 서로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생기는지 그거를 보시면 돼요. 자, 요게 20페이지에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로 가서 21페이지는 도형의 색칠을 한대요. 도형의 색칠을 하는데 자,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 여기다가 내가 4가지 색깔로 색칠을 한대요. 색깔 한 번씩만 써야 된대. 그러면 먼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4가지 영역에다가 서로 다른 4가지 색깔로 칠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호철아 몇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니? 여기다가 이제 서로 다른 4가지 색깔로 색칠을 한다. 그치? 이거는 4팩토리얼만큼 있겠지. 그러면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뭐가 다를까 서로? 얘도 그냥 4팩이라고 하면 왜 안 될까?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뭐가 다를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서준아 뭐가 달라졌어 이때랑? 넓이가? 넓이가 다 같아? 그거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할까? 잘 생각해봐. 내가 그치. 내가 여기다가 초록을 칠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파랑을 칠하고요. 여기다가 뭐 빨강을 칠하고요. 여기다가 뭐 핑크를 칠했어요. 요렇게 칠한 거랑 이렇게 칠한 거랑 이 파랑, 빨강, 핑크가 각각 옆칸으로 이동해 가지고 각각 옆칸으로 얘가 여기로 가고 빨강이 여기로 오고 파랑이 여기로 왔어.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아까 전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야. 같은 거란 말이야. 회전이 가능해. 그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색칠을 할 때는요. 가장 먼저 어디를 칠해주는 게 생각하기 편하겠어? 이거는 센터니까 아무리 돌려도 자기 자리잖아. 그래서 요 가운데 자리를 먼저 칠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4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 색깔을 골라서 가운데를 칠한다고 생각해 주니까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은 3가지 색깔로 여기 날개 부분을 칠하는데 이 날개 부분을 칠할 때는 무슨 순열로 생각해야 돼? 돌아가도 똑같으니까 원순열로 생각해야 돼. 날개를 칠할 때는. 그래서 4 곱하기 윤서야 몇 팩? 2팩을 하는 거야. 2팩. 그지? 3가지 색깔을 칠하는데 원순열이니까. 그죠? 그래서 회전시켜도 같은 게 발생한다 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원순열이에요. 원순열. 준영아, 원순열의 계산 방법은? 그렇죠. n-1팩토리얼. 이게 원순열의 계산 방법이야. 자, 두 번째로 배울 순열은요.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중복순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 예전에 그 경우의 수 배울 때요. 이런 거 많이 했죠. 이렇게 나한테 1, 2, 3, 4라는 숫자 카드가 있는데 이 4장의 숫자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아니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이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의 숫자는
자, 여기 만드는 숫자는 은솔아 몇이라고 표현해야 돼 우리가? 4p 3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쵸? 왜냐면 여기다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고 4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2라는 카드를 썼으면 여기다가 고를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고 3가지고 여기다 뭐 4라는 카드를 썼으면 여기다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 2가지니까 하나씩 경우의 수가 줄어들죠. 그쵸? 4, 3, 2로 줄어드니까 이거는 4p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열이잖아. 그럼 중복 순열이란 뭐냐면요. 카드가 많아. 1카드도 여러 장, 2카드도 여러 장, 3카드도 여러 장. 이렇게 카드가 앞서 사용했던 카드를 중복해서 또 써도 돼. 그러면 그게 중복 순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카드가 여러 장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아까 전과 상황이 좀 다르죠. 자, 이번에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칸에다가 고를 수 있는 카드가 가연아 몇 가지? 4가지. 1, 2, 3, 4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되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1카드를 썼어. 그러면 두 번째 칸에다가 카드를 쓸 때 1카드를 못 쓰니? 아니 카드가 졸라 많다니까? 한 장 써도 1카드가 엄청 많아. 그럼 두 번째 칸에 또 1카드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 두 번째 칸에 고를 수 있는 게 또 몇 가지야? 또 4가지야. 그럼 세 번째 칸에 쓸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야? 이것도 4가지가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 중복 순열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제 표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순열은 P로 쓰는 것처럼 중복 순열은 뭘로 쓰냐면 파이로 씁니다. 파이. 자,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4장 중에 중복을 허락을 해서 3개를 순서대로 뽑았다 해서 이거를 4파이 3 이렇게 씁니다. 4파이 3. 그래서 4파이 3을 계산하는 계산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의 세제곱. 다시 한번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n 파이 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n 파이 r은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 것 이런 뜻이에요.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 그지? 그냥 순열과 중복 순열의 차이점 기억하시고 그럼 이 n 파이 r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방금 봤죠? 4파이 3이 4 곱하기 4 곱하기 4야. 그럼 n 파이 r은 n을 r번 곱하는 거잖아. 그치?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n의 r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n의 r제곱. 근데 이 중복 순열은요. 그냥 순열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냥 순열 문제를 풀 때는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쭉 하다가 뭐 여기 3이 나왔고 뭐 해가지고 여기 뭐 7이 나왔어. 근데 읽어보니까 순열 문제야. 그러면 순열로 푸는 문제라면 당연히 몇 p 몇을 했을 때 앞자리랑 뒷자리에 얼마와 얼마가 들어갈지 고민해 본 적이 없죠. 왜냐면 무조건 앞에가 숫자가 어때야 돼? 무조건 커야 돼요. 무조건 7p3이야. 그냥 순열 문제는. 근데 있잖아. 중복 순열 문제는요. 자, 아까 전에 카드 문제 봐봐. 내가 지금 카드가 이렇게 여러 장씩 있다면 3자리가 아니라 5자리, 6자리, 7자리 숫자도 만들 수 있죠. 그죠? 내가 만약에 5자리 숫자를 만든다고 해봐. 5자리 숫자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건 몇 파이 몇이에요? 내가 1, 2, 3, 4라는 4종류 중에 고른다는 것은 같잖아. 근데 몇 번을 골라야 돼요? 5번을 골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숫자가 바뀌는 거 아니야? 4파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순열에서는 뭐가 가능하냐면 앞의 숫자보다 뒤의 숫자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고민이 생겨? 3이 등장했고 7이 등장했는데 중복순열 문제야. 그러면 이게 7파이 3일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는 거야? 3파이 7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뭐냐를 골라야 되는 이제 고민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중복순열은요, 앞자리와 뒷자리에 어떤 애들을 넣어줄 거냐 이거를 이제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중복순열에서는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n파이 r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앞자리에 있는 n은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선택지가 몇 개가 있느냐, 내가 몇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냐, 선택권이 몇 개냐, 선택지가 몇 개냐, 이게 n이에요. 준영아 이런 걸 적어놓는 거야. 앞자리 n은 몇 가지 선택지 중에 고르는 거냐, 이게 n이고요. r은요, 이러한 선택을 몇 번의 선택을 해야 되느냐, 몇 번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r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아마 중복순열 문제 푸는 동안에 많이 헷갈릴 거야. 앞에가 누구고 뒤에가 누군지. 그래서 항상 나는 요 패턴대로 설명을 할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선택을 몇 번을 하는 거냐, 이걸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중복순열 문제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우체통 문제거든요. 우리 재현이가 편지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편지가 4장이 있어요. 서로 다른 편지가 4장이 있는데 재현이 앞에 우체통이 3가지가 있어요. 뭐 파란 우체통, 빨간 우체통, 초록 우체통, 3가지 우체통이 있어. 너는 자유롭게 네가 갖고 있는 편지를 이 3종류의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뭐 빨강에다가 다 집어넣어도 되고, 뭐 1번 편지는 파랑에 넣고 2번 편지 초록에 넣고 3번 편지 빨강에 넣고 4번 편지 빨강에 넣고 이래도 되고, 그런 상황이야. 그랬을 때 이 재현이가 이 서로 다른 4장의 편지를 이 3종류의 우체통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의 수는 총 몇 가지일까?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으면 일단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야 돼. 그치? 3파이 4냐 4파이 3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3파이 4면 답이 뭐가 돼요? 3의 4제곱 81이 되는 거고, 만약에 4파이 3이면 64. 그러니까 81일까 64일까 이걸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말고 다른 숫자를 생각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설명 다 이해 못한 거예요. 자, 뭘까요? 81일까요 64일까요? 나에게 생각해봐. 내가 편지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1번 편지를 들었어. 그때 선택을 하는 거잖아. 3종류의 우체통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1번 편지를 들고 3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몇 개냐에 대한 대답이 3가지인 거예요. 우체통이 3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1번 편지 보냈어. 2번 편지 들고 또 선택하는 거잖아. 3번 들고 선택하고 4번 들고 선택하는 거잖아. 선택을 몇 번 하는 거야? 4번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거는 3파이 4가 맞는 거예요. 그런 게 헷갈린다고 중복순열 할 때는. 그래서 3의 4제곱해서 81가지가 정답인 거예요. 자, 이런 게 중복순열이고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로 가볼게. 25페이지. 25페이지에 필수예제 4번을 보세요. 되게 단순한 문제야. 문제 읽어보면 숫자가 딱 2개 나와. 뭐랑 뭐죠? 2랑 6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뭘 고민해야 돼? 2파이 6이냐 6파이 2냐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선거인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투표하러 들어갔어. 나한테 선택권이 몇 개 있는 거야? 누가 6개래? 후보가 2명이잖아. 후보가 1번 후보, 2번 후보 2명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인 거예요? 2가지인 거예요. 근데 나처럼 이제 투표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야? 6명인 거야.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을 고르는 선택을 6번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2 파이 6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2의 6제곱이 되는 거니까 얼마예요? 64가 되는 거야. 그치?
자,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기명이 뭔가요? 기명. 그렇지. 이거 상식이 있어. 우리가 보통 하는 투표는 무기명이죠. 무기명이 뭐지? 그치. 내가 투표 용지에다가 그냥 뭐 1번 써가지고 내면 그 내가 쓴 건지 누가 쓴 건지 모르잖아. 그치? 근데 투표 용지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가지고 내는 투표가 기명 투표입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기명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순열이 되는 거거든요. 기명이란 말이 없어지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 훨씬 복잡해져. 자, 그래서 어쨌든 기명이기 때문에 6명의 선거인단이 각각 이제 둘 중에 한 명을 고른다 해가지고 2파이 6, 6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쭉 내려가 볼게. 내려가서 조건을 살짝 추가했습니다. 29번 한번 볼게요. 29번. 남학생이 5명이 있는데 남학생들은 무조건 무슨 반에 들어가야 돼? 홀수반에 들어가. 홀수반이라는 거는 지금 몇 번과 몇 반이야? 1반과 3반이죠. 1반과 3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학생이 4명이 있는데 여학생 4명은 무조건 무슨 반에 들어가야 돼? 짝수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짝수반은 지금 뭐야? 2반밖에 없네. 그지? 짝수반은 2반밖에 없어. 그럼 여학생 4명은 2반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네. 그지?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럼 쉬운 것부터 생각해봐. 여학생부터 생각해봐. 여학생 4명의 반을 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이거 한 가지죠. 4명 모두 다 2반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야. 한 가지 선택을 4명이 하는 거야. 굳이 쓰면 어떻게 돼? 1파이 4라고요. 1파이 4.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 지금 1파이 4는 1의 4제곱이니까 그냥 1인 거고요. 남학생은 어때? 내가 남학생이면 나는 몇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어? 1반, 3반 중에 고를 수가 있잖아. 2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2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그러한 선택을 몇 번 해요? 사람이 5명이잖아. 5명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2반 중에 한 반을 고르는 선택을 5번, 5명이 하는 거야. 2파이 5가 되는 거지. 2파이 5가 얼마니? 32야. 그러면 남학생들이 반 선택하는 게 32가지고 여학생들이 반 선택하는 게 한 가지니까 32하고 1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는 거야. 그치? 마지막에 곱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답이 32가 아니야.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럴까요? 각 반에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편성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봐봐. 1반과 3반이 있어. 근데 남학생들 5명을 A, B, C, D라고 해보면 얘네들이 막 이제 랜덤하게 누구는 1반, 누구는 3반 막 골랐어. 막 고르다 보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5명이 전부 다 1반 선택해가지고 5명이 싹 다 1반에 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어? 이렇게 되면 3반은 어떻게 돼? 비어버리잖아. 그러면 이 조건에 어긋나는 거죠. 거꾸로 어떨 수도 있다? 5명이 전부 다 3반에 몰빵될 수도 있죠. 이렇게 돼도 1반이 비어버리니까 안 되잖아. 그럼 연희야, 여기 구한 32가지 경우 가운데 1반에 다 몰빵되어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을 거고요. 왜 한 가지인지 모르겠니?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약간 내가 이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다 써보는 거예요. 근데 5명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조금 인원을 줄여서 한번 써보자. 지금 이 상황이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은 안 써봐도 돼. 근데 뭔가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뭘 고민해야 되고 뭘 찾고 있는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남학생이 이렇게 3명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연희야. 그러면 이 3명의 학생을 1반과 3반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3명의 학생을. 그러면 A라는 학생이 1반, 3반 둘 중에 한 반을 골라서 들어가겠지. 그죠? 그럼 여기 A 들어갔어.
그 다음에 B라는 학생도 들어갔어. C라는 학생도 들어갔어. 이렇게 배치되는 게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3명의 학생이 반 배정을 끝내면 이게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근데 자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1반, 3반 학생이 있는데 A는 1반 들어가고 B도 1반 들어갔는데 C는 3반으로 배치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이게 또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 A는 1반 들어갔는데 B랑 C가 둘 다 3반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맞죠?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 A, B, C가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있어. 또 어떨 수도 있을까? 이번에는 좀 순서를 좀 너무 헷갈리게 했나? 1 조금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일정한 규칙으로 할 수 있을까? 이번엔 이렇게 써볼까? A, B, C한테 써보자. A, B, C가 있는데 A, B, C라는 세 학생이 1반과 3반 중에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면 A도 1반 선택하고 B도 1반 선택하고 C도 1반 선택할 수도 있고, 맞죠? A도 1반 선택하고 B도 1반 선택했는데 C는 3반 선택할 수도 있고, 얘는 1반, 얘는 3반, 얘는 1반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그죠? 얘는 3반, 얘는 1반, 얘는 1반 이렇게 고를 수도 있죠. 또 어떨 수도 있냐면 얘가 1반, 얘가 3반, 얘가 3반도 가능하고, 또 3반, 1반, 3반 고를 수도 있고, 또 3반, 3반, 1반 고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뭐도 있어요. 그렇지. 3반, 3반, 3반을 고를 수도 있잖아. 이렇게 8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적어놓은 8가지 중에 요 맨 윗줄에 이거 1반, 1반, 1반 이거 있잖아. 이 1반, 1반, 1반이 벌어졌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남학생 3명이 싹 다 1반에 다 몰빵이 돼버렸으니까 3반에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생기고, 거꾸로 요때는 1반에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모든 반에 학생이 들어가야 된다면 요 경우랑 요 경우는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만약에 남학생이 3명이었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인데 그 중에 몰빵되는 경우 2가지를 빼가지고 6가지가 남학생들의 반배정의 경우의 수가 돼요. 근데 지금은 남학생이 3명이 아니라 몇 명이야? 5명이잖아. 그치? 남학생이 5명이기 때문에 남학생 5명, 그러니까 1, A, B, C, D, E라는 5명을 써놓고 이제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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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반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32가지로 늘어날 거예요.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니까. 그리고 그 32가지 중에서 5명 전부 다 1반에 몰빵되는 경우랑 5명 다 3반에 몰빵되는 경우를 빼야 되잖아. 그래서 이 32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2가지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남학생들의 반배정하는 경우의 수는 3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들의 반배정의 경우의 수는 1가지였잖아. 그리고 곱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30 곱하기 1 하면 얼마다? 30이 답이 되는 거야. 30.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잘 안 와닿을 수, 이게 뭐 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으면 구체적인 상황을 몇 가지 써보시면 돼요. 써보면 아, 내가 뭘 바꿀 수 있겠구나, 혹은 이게 바뀐다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차이가 있나? 곱한 다음에 빼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여학생들은 1가지니까. 그쵸? 근데 그냥 남학생들의 반배정 경우의 수를 딱 구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을 곱하는 게 원래 맞죠. 그죠? 요 경우의 수가 다르더라도. 자, 넘어가서 26페이지로 가서요. 모스부호를 사용해서 신호를 맞는데, 모스부호가 뭐야?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막 배가 막 난파돼가지고 막 갇혔는데 막 옆에 두들겨가지고 빠빠빠빠빠빠빠빠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스부호. 짧은 부호랑 긴 부호를 섞어가지고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는 건데, 내가 이 모스부호를 사용해가지고 신호를 만드는데, 만약 모스부호를 1개만 사용한다. 1개만. 칸이 1칸밖에 없어. 칸이 1칸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신호는 몇 가지밖에 없을까? 띠 아니면 띠, 똑같네. 띠 아니면 띠,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넣을 거냐 아니면 이거 넣을 거냐.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한 칸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신호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칸짜리 신호를 만든다면. 근데 이거를 두 칸짜리 신호를 만든다 그러면 어때요? 요 앞에 칸에도 짧은 거 긴 거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을 수 있고 여기도 짧은 거 긴 거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을 수 있으니까 요거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 칸의 선택권이 몇 가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띠냐 띠냐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여기도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을 두 번 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2의 제곱인 거고. 그러면 칸이 세 칸이야? 칸이 세 칸이면 자 어진아 이거는 몇 파이 몇일까? 그죠? 여기에다가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여기도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여기도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을 세 번 해요. 2의 3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럼 칸이 4칸이면 어떻게 되겠어? 2파이 4니까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 칸 이상 4칸 이하로 모스보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는 요것들을 다 뭐 해주면 되겠니? 더해야죠. 한 칸짜리 또는 두 칸짜리 또는 세 칸짜리 또는 네 칸짜리 신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더하시면 되고요. 다 더하면 얼마게요? 몇 가지? 30가지, 그지? 30가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게 모스부호라 그래가지고 약간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냥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동전 던지기랑 똑같은 거예요. 동전도 하나 던지면은 뭐 아니면 뭐니?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 내가 서로 다른 동전을 하나 던진다 그러면 경우의 수 두 가지 아니야? 앞면 뒷면. 서로 다른 동전을 4개 던진다 그러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해가지고 2의 4제곱이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냥 모스부호 해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걸 뿐이야. 자 비슷하게 밑에 내려가 보면 31번 문제 보면 이번에는 뭐가 등장해요? 깃발이 등장하는데 깃발. 깃발도 그래. 깃발도 깃발이 1번 깃발이 있으면 1번 깃발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지금 신호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방금 전에 모스보호처럼 올리거나 내리거나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깃발 하나마다. 그치? 그럼 예를 들면 깃발이 5개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깃발도 올리거나 내리거나 두 번째 깃발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을 몇 번 하는 거야? 5번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5번 하는 거야. 2파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깃발이 N개가 있어요. N개. 그러면 깃발 한 개마다 올릴 거야 내릴 거야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깃발 자체가 N개가 있으니까 2파이 뭐야? 2파이 N이지. 2파이 N. 그래서 N개의 깃발이 있으면 우리는 2파이 N 2의 N제곱만큼의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서야 최소한 몇 개 이상은 만들고 싶대? 너 몇 번 문제 하는지 알아? 몇 개의 신호를 만들고 싶대 최소한? (100개) 이상 1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면 2의 n제곱이 100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겠니 윤서야? 아이고 이 정도는 뭐 2의 5제곱이 얼마야? 32 이 정도는 외워요. 2의 5제곱이랑 2의 10제곱 두 개는 외우자. 이거 두 개. 2의 5제곱이 32, 2의 10제곱이 1024. 그럼 2의 5제곱이 32니까 100이 넘어가려면 2의 최소한 몇 제곱 해야 돼?
그래 2의 6제곱이 64 아니야? 2의 7제곱이 얼마야 그럼? 그래 100이 넘어가려면 최소한 깃발이 7개는 있어야 되는 거죠. 맞니? 네, 그래서 7, 7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아, 진짜? 27페이지 볼게요. 너무 많은데. 나는 28쪽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아, 진짜 7까지만. 아쉽지만 27까지만 할게요. 나도. 응? 50분이니까 충분하지. 진짜 26까지만 하면 안 돼요. 니네가 이렇게 말하는 시간에 벌써 1분 풀었겠다 야. 자, 정수의 개수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에 1번은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야. 자, 봐봐. 이거는 뭐 중복 조합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해도 풀 수 있어요. 그냥 4개의 숫자를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러면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거니까 자, 세 자리를 깔아요. 세 자리를 깔아. 그럼 첫 번째 자리에다가 카드 하나 넣읍시다. 첫 번째 자리에 카드 넣을 때 선택권이 몇 가지야?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 4가지, 그치? 1, 2, 3, 4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4가지.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카드를 넣을 때도 요때도 몇 가지인 거야? 요때도 4가지인 거야. 앞에다가 내가 1카드를 썼어도 여기다 1카드 또 써도 돼. 그치? 그게 중복 조합인 거예요. 중복 순열인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 선택권도 4가지, 두 번째 칸을 선택할 때도 4가지, 그리고 세 번째 칸을 선택할 때만 조심하면 된다. 왜? 무슨 조건이 있으니까? 홀수를 만들어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칸은 무조건 뭐만 쓸 수 있다? 홀수만 쓸 수 있다. 근데 여기는 가연아 선택권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내가 방금 3초 전에 여기 뭐 써야 된다 그랬니? 홀수 써야 된다고. 홀수. 내가 쓸 수 있는 숫자 중에 홀수만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답은 뭐가 돼? 3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굳이 이거 중복순열이라는 거 안 갖고 와도 답 찾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숫자가 이제 6개가 됐어요. 6개가 됐고 역시 중복을 허락하고요.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자, 첫 번째 칸에 쓸 수 있는 숫자가 하영아 몇 가지일까? 그쵸? 왜 5가지지? 네가 말했잖아. 왜 5가지라 그랬어? 그렇지. 첫 번째 칸에는 0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5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 두 번째 칸 맞추면 완벽해. 두 번째 칸에 쓸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6가지지. 왜? 0도 쓸 수 있고 앞 칸에 썼던 숫자도 또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6가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6가지. 그럼 세 번째 칸은요? 그렇지. 여기도 다 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앞에 썼던 걸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없어요 라는 것만 고려하시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얼마냐? 180까지죠. 180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일단 4개의 숫자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자, 4개의 숫자를 마음껏 쓸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에 2300보다 큰 것만 쓸 거야.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2300보다 큰 게 많을까요? 작은 게 많을까요? 내가 1, 2, 3, 4를 가지고 만든다면 큰 게 좀 더 많아요. 왜냐면 1000의 자리 숫자, 2000자리 숫자, 3000, 4000대인데 2300보다 크다 그러면 3000으로 시작하는 거랑 4000으로 시작하는 건 다 큰 거잖아. 그럼 벌써 절반이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찾는 게 조금 더 편하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2300 이하 2300 이하인 것의 개수를 빼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 한번 따져볼까? 전체 경우의 수 너무 쉽지? 칸은 4칸이고 한 칸에 몇 가지씩 고를 수 있어? 4가지씩 고를 수 있잖아. 4의 4제곱 4의 4제곱은 2의 8제곱
2의 8제곱은 256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2300 이하인 것만 고를 거예요. 2300 이하. 4자리 자연수인데 230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일단 맨 앞자리가 1이면 어때? 무조건 다 2300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뒤에는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 앞자리를 1로 고정을 시켰어. 1로 고정시켰을 때 여기다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가지고 64개가 1로 시작하는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2로 시작하는 숫자들 중에서는요. 2 다음 여기에 1이 오거나 아니면 2 다음에 여기에 2가 오거나 여기까지만 2300 이하죠. 그 다음은 이제 2 다음에 뭐가 와야 돼? 2 다음에 3이 오는데 여기서부터는 2400 넘어갈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경계선인 거야. 여기가. 그지? 자, 그러면 요렇게 두 자리를 고정할까요? 요렇게 두 자리를 고정시켜버리면 뒤에 두 자리는 얼마 곱하기 얼마야? 그죠? 4 곱하기 4니까 몇 가지? 16가지. 그러면 이 2로 시작하는 것도 당연히 몇 가지? 16가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2300 이하인 애들이잖아. 이게 총 몇 가지예요? 96가지네. 그러면 256에서 96을 빼면 되겠네. 그치? 256에서 96을 빼면 얼마다? 160가지가 7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이런 건 어떤 면에서는 숫자 카드가 한 장씩 있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쵸? 그래서 이거 이제 상황을 생각하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숙제는 개념 원리는 27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PM은 잘 들어 얘들아. 7쪽에서는 7쪽 펴보면 그 계산 문제 있는 페이지인데 7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절반만 배웠어요. 7페이지의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은 아직 설명 안 했어. 7페이지의 절반하고요. 그 다음에 8쪽부터 10쪽까지 요만큼이 토요일까지 숙제고, 토요일날 11시 30분입니다. 못 일어나면 1시 오고 있습니다. 아, 11시 30분에 와야지. 실수 이거 여기만. 어? 7쪽 거기만. 성빈아, 토요일날 몇 시라고? 11시 30분이에요. 맞죠? 자, 그리고 특강 우리 방학 때 경우의 수 그 확률